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송구권의 혼술 4월 1일 금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자, 유영하 변호사가 마침내 박근혜 전 대통령을 팔아서 대구시장 선거 공식 출마를 오늘 선언을 했습니다. 자, 박근혜 팔이 정치가 유영하에 의해서 다시 시작됐습니다. 저는 유영하 변호사의 이번 대구시장 출마 선언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평가를 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세 가지를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첫 번째는 현 시점에서 유영하의 박근혜 팔이 과연 이게 적절한가, 정당한가, 그 문제 하나. 또 하나는 유영하가 이렇게 박근혜 전 대통령을 팔아서 좋은 이야기로는 박근혜 마케팅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박근혜 마케팅이 아닙니다. 박근혜 팔이죠. 자, 그래서 유영하가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를 했는데 성산이 있느냐, 그 문제를 한번 따져볼 거고요. 그 다음에 자, 새 정부 지금 5월 10일 날 출범하죠. 새 정부 출범을 앞둔 윤석열 당선인에게도 정권 교체가 됐는데, 정권 교체가 된 이 윤석열 당선인에게도 유영하의 출마가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자, 그 세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법률 대리인을 자임을 해오던 유영하 변호사가 대구시장 출마를 전격 선언을 했죠. 이제 법률 대리인에서 정치 대리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치 대리인을 자임을 했는데, 국민의힘, 대구시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으니 이제 국민의힘 공천을 받겠다는 이야기겠죠. 참 국민의힘 대구시장 공천이 희한하게 돌아갑니다. 권영진 시장은 불출마를 선언했고, 홍준표, 김재원, 이렇게 지금 유력하다고 나오는 인물들이죠. 자, 다들 하나같이 명분이 약하다고 보는데, 특히 유영하는 오늘 기자회견을 하면서 출마 선언을 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박근혜 파리로 일관을 했습니다. 자, 본인이 대구에 연고가 없다는 설명을 하면서, 대구에 연고가 없죠. 초등학교 때 잠깐 살았다고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대구에 연고가 없다는 여기서부터 박근혜 파리를 시작을 합니다. 태어나서 자라고 오래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대구를 가장 사랑한다고 할 수는 없고, 그 어떤 것도 그리움과 간절함을 이길 수는 없다. 자, 그리움과 간절함을 이길 수는 없다. 많이 듣던 이야기죠. 바로 유영하가 가로세로 연구소와 이야기해서 책을 펴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 서신집. 그리움은 아무에게나 생기지 않습니다. 이것을 연상하게 하는 발언을 하면서 시작을 했죠. 자, 처음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 파리를 합니다.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곧 본인의 후원회가 만들어질 건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영하 대구시장 후보 후원회장을 맡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떤 사람의 후원회장을 맡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유영하가 말입니다. 오전에 출마 기자회견을 하러 간다고 전화로 말씀을 드리니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잘하고 오시라고 말해 주셨다. 격려를 받았다, 이거죠. 그리고 또 앞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신을 어떻게 도울 건지 구체적인 방법까지 본인이 다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당부를 드리고 유권자들에게, 대구 시민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곧 전달드리겠다. 내가 대신 전달해드리겠다. 여러분들이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말씀을 하실 거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말씀을 하실 거다.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선거운동에 직접 나설 거냐, 이 질문이 나왔죠. 여기에 대해서 유영하는 저야 대통령과 같이 선거운동을 하고 싶다. 그런데 건강 상태가 안 좋아서 직접 나서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구체적인 또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시민들이나 당원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편지 형태든 아니면 육성을 통해서 또는 약간의 짧은 영상을 통해서 인사드릴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대중 앞에 나서지는 않지만 편지 형태, 그전에 총선 때 옥중 서신을 받아오고 그랬죠. 그리고 아니면 육성을 녹음을 통해서, 아니면 약간의 짧은 영상을 통해서 인사를 드릴 수 있을 거다. 나를 지지해달라고 대구 시민들에게 이야기할 거다. 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말 어떤 생각인지는 확인은 할 길은 없지만 이거 정말 후원회장을 맡을 거고 또 아니면은 잘하고 오시라고 막 이야기를 했고 아니면은 앞으로 뭐 편지를 써든지 유영아를 지지해달라고 아니면 육성으로 이야기하든지 영상을 하든지 알 수는 없지만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해도 자,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쨌든 본인이 옥에 있을 때 4년, 5년 동안 유일하게 접견을 했던 사람이고 낙향을 한다고 하니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또 거처를 마련해줬고 하니 박근혜 전 대통령이 냉정하게 안 한다고 할 수가 없겠죠. 거절을 할 수가 없겠죠. 유영아가 저 이렇게 이번에 나갔습니다 하면은 그래 그러면 열심히 하세요 뭐 이 정도일 텐데 거기서 유영아가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더 이상의 정치적 메시지를 내지 않겠다고 하면은 계속 독촉을 하겠죠. 이렇게까지 본인이 다 이야기를 했으니 편지 형태, 뭐 육성, 짧은 영상 뭐 하나라도 달라고 이렇게 좋을 겁니다. 자, 이래서 이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릴 텐데 자, 현 시점에서 그러면 박근혜 파리가 정당한가, 적절한가? 지금 4년 이상 옥에 갇혀 있다가 5년 만에 나와서 지금 낙향을 했습니다. 대구 달성으로 낙향을 한 것은 현실 정치와 좀 거래를 두겠다. 저는 그렇게 의미로 계속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처를 마련해줬다는 유영아가 대구에서 그러면은 본인이 대구로 이렇게 낙향을 하도록 한 것도 결국은 자기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 아니냐.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 순전히 자기 욕심 때문에 이 거처를 서울의 다른 곳으로 옮기지 않고 대구 낙향을 유도한 것 아니냐.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유일하게 접견을 하는 그 변호인이었기 때문에 자기 정치를 위해서 시장 출마를 위해서 다 염두에 두고 유도를 했을 거다. 그런 추측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유영하가 본인이 단독으로 접견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여러 가지 이용을 했죠. 2020년 총선 때 옥중 메시지를 받아왔습니다. 그때 이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그때 미래통합당입니다.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힘을 합쳐달라 이런 옥중 메시지를 받아왔죠. 받아와서 언론에 발표를 하고 그 다음날 바로 그때 통합당의 비례정당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에 비례대표 국회의원 공천 신청을 바로 했습니다. 그 다음날 자, 나 이 메시지 하나 박근혜 전 대통령 거 받아와서 딱 발표하고 거대 야당, 그러니까는 그때 미래통합당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달라. 이렇게 내 메시지 받아왔으니 나 국회의원 공천 줘. 그리고 공천 신청을 했습니다. 바로 그 다음날. 그때 탈락했죠. 그래서 이번에도 지금 시점도 지금 대선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달성으로 기양하는, 낙향하는 그런 그 이벤트 다 만들고 나서 본인이 대구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을 하는. 자, 이러면은 처음부터 도대체 이렇게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전념을 한 이유도 다 그냥 드러나는 거죠. 이전 전에는 총선에 출마하려고 했고 이번에는 대구시장에 출마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돼서라도 그러면은 유영아가 성산이 있을까? 대구시장 될까?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는 홍준표, 김재원, 또 MBC 기자 출신 이진숙,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권영범, 여러 사람이 있는데, 자, 다른 사람 이야기는 제가 안 하겠습니다. 저는 홍준표 같은 경우는 정말 명분이 없다고 몇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사람 이야기를 안 하고, 유영아만 딱 놓고 봐도, 유영아 성사는 저는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봅니다. 유영아가 대구시장 될 가능성은. 공천 받을 가능성부터, 국민의힘. 자, 유영아는 17대, 18대, 19대 때 경기도 군포에 출마해서 3번 연속 떨어졌습니다. 국회의원 총선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구에 초등학교 6학년까지 살았다고 하는데 대구에 연고도 없고 그 이후에 대구에 대해서 어떤 연고 같은 것도 전혀 없고 행정 경험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총선에 3번이나 떨어지고 오로지 박근혜 파리 이걸로 지금 승부를 보려고 하는데 그렇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구에서 여전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육성을 통해서 짧은 영상을 통해서 편지를 통해서 우리 유영아 고생했다 지지해달라고 하면은
얼마나 그 도움이 될까요? 물론 대구에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박정희,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향수와 연민이 많이 있습니다. 있지만 그 연민과 실제로 내가 박근혜 파리를 하는, 박근혜 마케팅을 하는 그 사람에게 표를 주는 것이 연결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혹시 연결되더라도 아주 극소수겠죠. 자,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옛날의 선거 여왕이 아닙니다. 이제 선거 여왕이 아닙니다. 이번 대선에서 윤석열이 아슬아슬하게 이겼는데 그것은 대구 경북에서 압도적인 표를 몰아줘서 가능했습니다. 대구 경북은 그전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텃밭이었죠.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는 과정에서 윤석열이 사법적인 토대를 제공을 했죠. 그런데 이번 대선에서는 대구 경북이 윤석열을 압도적으로 밀어서 대통령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구 경북에서 영향력이 있기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 있겠지만 과연 이 대세를 뒤집을 만한 영향력이 있을까? 그 부분은 의문입니다. 그리고 2020년 총선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유영하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메시지를 가지고 나와서 발표를 했지만 참패했습니다. 그때 미래통합당 참패했죠. 전국적으로 다 참패를 했습니다. 그 전 같으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런 메시지를 냈으면 뭐 그때 조원진이나 이렇게 다른 그 보수 다른 정당에서 후보도 내지 못하고 진짜 완전히 야권 단일화를 했을 텐데 그런 영향이 없었죠.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더 이상 옛날의 선거 여왕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탄핵 국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전국적으로 국정운영 지지율이 5%까지 막 내려갔죠. 참담했는데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율이 대구 경북에서도 10%선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탄핵이 된 이후에 이 문재인에 대한 그 국정운영 지지율이 상당히 올라갔고 대구 경북에서 또 민주당 지지율이 지금 국민의힘보다 더 앞서는 그런 결과까지 나왔었죠. 자, 그러니 이 대구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향수, 연민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실제 그것을 표로 연결이 되느냐, 특히 박근혜 파리를 하는 그 후보에게 표를 줄 것인가, 그 부분은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결론적으로 유영하는 성산이 없습니다. 없는데 본인은 믿고 있겠죠. 믿고 싶겠죠. 그래서 계속 박근혜 파리를 해서 시장 선거에 나가는데 이렇게 되면은 대구, 경북 그리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도 다시 상처를 줄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새 정부 출범을 앞둔 윤석열 당선인에게도 부담이다. 자, 유영하가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사를 받아서 사면을 됐을 때 그때 유영하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메시지를 대신 전했죠.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믿을 수 없다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과 관계 당국에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고 했다. 그때 막 대선이 막 시작되는 이런 국면입니다.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문재인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고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그러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윤석열을 비토하는 것 아닌가? 본인을 수사를 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당장.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메시지인지 아직도 안 밝혀지고 있죠. 유영하가 그렇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사전투표를 할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성병원에 있으면서 사전투표를 했는데 그때 또 그 민주당 당 색깔 파란색과 비슷한 외투를 입었다고 해서 이 민주당의 스피커들이 봐라 박근혜도 이재명 찍었다 이런 식으로 막 이야기를 했죠. 자, 그렇게 하면서 윤석열에게 부담이 됐는데 이번에 만일 대구시장 선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개입을 하거나 메시지를 내게 되면은 대구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약간의 어떤 그 반응은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것이 대세를 뒤집을 만한 반응은 그 효과는 발휘하지 못합니다. 자, 대신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다시 정치적 목소리를 내면 대신에 수도권 선거, 수도권을 비롯해서 충청권,
뭐 호남은 말할 것도 없고 강원, 제주 이쪽에서 이것이 과연 도움이 될까요? 윤석열 정부 여당에. 또 분명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메시지가 대구에서 나오면은 이 일제히 적폐 부활 이 프레임을 민주당에서 걸 겁니다. 민주당 후보들이 민주당 당 차원에서 걸겠죠. 그래서 적폐 대 촛불 또 이런 식으로 막 몰고 갈 겁니다. 그렇게 이 민주당이 그런 프레임을 건다는 이야기죠. 자, 그렇게 되면은 이 선거에서 부담이 될 수가 있고, 특히 일부에서는 다시 탄핵 책임론 이것이 불거지면서 야당 안에서 야당이 아니죠. 그때는 이제 여당이죠. 여당 안에서 보수 진영 안에서 내부 분열도 일어날 수도 있는 이런 위험성이 상당히 많은 그런 국면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부담이고 윤석열 정부에도 부담이고 대구에도 부담이고 유영아의 출마가 저는 결과적으로 그런 그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유영아의 대구시장 출마는 본인의 개인 욕심, 군포에서 3번이나 출마해서 안 됐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총선에서는 또 어디 뭐 공천을 받았다가 이 옥새파동, 김무성 대표 옥새파동 때문에 출마 못하고 이랬죠. 그런 한을 풀기 위해서 대구시장에 마지막으로 도전을 하기 위해서 박근혜 발의를 하는데 이렇게 되면 박근혜 전 대통령도 윤석열 정부도 당선인도 또 대구도 위험에 빠뜨리는 그런 행위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